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반등 나와줄 자리에서 나와줬다라고 생각은 들고, 사실 좀 최근에 제가 좀 모니터를 많이 못하고 방송도 좀 못하고 종목도 잘 많이 못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방송이 제가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굉장히 난해하다. 되게 좀 방향이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하게 저 개인만의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자 조금 더 집중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해줬지만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키우지 않고 횡보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승 후 횡보.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인플레이션의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고용 동향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잘 나와 버리면 이제 경기 회복되는 거니까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좀 심해지고 뭐 2차 유행, 3차 유행 하면서 고용이 원활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지 않고 뭐 하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는 점점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고. 근데 이번에 FOMC에서 이번엔 진짜 긴축한다. 좀 뭔가 강력하게 이제 의사 표현이 된 거죠. 된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땡길 거고, 좀 더 많이 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또 충격이 있는 것인데, 오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뭐 그렇게 이젠 보지는 않아요. 이거 얘기 드리면 고용 동향 보고서도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을 겁니다. 이미 기사로도 접했고, 이제 오히려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한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얘기 드렸던 큰 그림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증시가 박살나고 무너지고 힘이 없을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제도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가로 빠진 급락은 전부 금방 회복이 됐다는 거죠. 왜냐? 경기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좋지 않았는데 이제 고용도 원활해지고 돈도 많이 벌 거고 할 거니까 또 소비도 많아질 거고 주식시장에 또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공포로 빠지는 것들은 좀 단기적이든 중장기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분명히 있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보면 경기 민감주인데 뭐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렇게 대표 자동차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보시면 철강은 이미 슈퍼사이클이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원자재 급등하면서 이미 철강 가격은 급등했고, 막 정말 저도 이제 스타 종목이었던 뭐 세아베 스틸 같은 것도 3배가 올랐고, 이렇게 막 엄청난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그러면 또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조선주 아니면 건설주 정도입니다. 그다음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철강은 조금 뭐 박스권으로 보면 한 20-30% 수익은 나오겠죠. 횡보하면서 나오고 또 그때그때 나오겠지만 사이클로 계속 우상향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철강 가격도 안정되고 원자재도 안정되고 이제 긴축하고 뭐 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낮추려는 거죠. 물가 상승을 좀 막으려는 거고, 물가 상승이 막아지면 이렇게 낮아지면 원가율이 낮아지고 매출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집중해 볼 수 있는 또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식품주 얘기 드렸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자꾸 원자재 원가가 오르니까 이번에 CJ제일제당 이따 종목 볼 건데, CJ제일제당이 판매 단가를 올렸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하면서 물가 원자재 상승률을 낮추고 하다 보면 판매 단가는 올라갔지만 원가는 낮아져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종목들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항상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자꾸 오르니까 분명 수주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원자재가 너무 비싸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정말. 그런데 좀
인플레이션이 지나가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낮아진다 그러면 그동안은 수주해놨던 게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반등을 했고 지금 반등해서 특별한 이변이 없고 뭐 말 그대로 다 이제 또 시장의 방향을 봤을 때 또 메이저들이 불확실성 해소다, 그래 인플레이션 같이 껴안고 가자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시 출발하고 또 이제 상승도 가고 섹터별 순환되고 또 다시 장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좀 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게 이제 얘네 말이 이러니까 갈 거다, 얘네 말이 그러니까 떨어질까라는 그게 중심이 없죠. 이 증시는 그래요. 그냥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냥 메이저들의 의도입니다. 메이저들이 한 번 더 개미를 털겠다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로 악재 뉴스를, 호재 뉴스는 다 덮어놓고 악재 뉴스만 하고 한 번 더 휘청하고 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보시면 추세 때 딱 다시 상승 추세죠. 본 상승 추세, 코스닥 기준입니다. 본 상승 추세로 가려고 다시 돌파하기 전으로 딱 닿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 저항대고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 시도 보이는데, 자 캔들만 보고 분석을 해드리면 재료들이 이미 다 노출됐거든요. 자 캔들만 보면은 월요일 뭐 다음 주장에 좋은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캔들만 보면. 하지만 그 수급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시장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장 출발을 하면서 바로 변곡점이에요. 바로 변곡점이니까 하방 출발이냐, 이게 저항으로 늦춰져서 하방 출발이냐 상방 출발이냐를 월요일 예상가를 보고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월요일 하루 흐름만 봐도 다음 주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증시의 방향은 길게 보면 위로 보여요. 위로 본다고 얘기 계속 드렸죠. 일단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장에 또 매도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 금융투자고, 오늘 또 외국인이 또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환율 요즘에 안 봤는데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들어와요. 예전에 요때 하락을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만 볼 텐데, 코스피로 요때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환율 오른다고 뺐단 말이죠. 환율 오른다고 뺐어요, 진짜로. 근데 요때 지금 보니까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오히려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의 펀더멘털이 있다라는 뭐 글로벌 증시의 방향도,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좀 흐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 드리면, 예전에 한번 교육방송 한 적이 있는데, 자 코스피는 정말 나스닥이나 다른 세계 증시에 오른 게 없습니다. 오른 게 없고, 자 정말 종목으로 봤을 때 급등 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보여요. 그냥 차트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하방의 예견, 하방에 항상 불안감이 있었고, 사실 요렇게 하방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슨 환율이 오르고 다른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바닥을 좀 휘청휘청 하고 있지만 낙폭이 그렇게 세지 않다. 왜냐? 이미 반영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잡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단 2900포인트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탈 안 할 것 같고, 어제가 바닥이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고, 공포에 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공포에 일단 사보자 했던 포지션들은 사셨던 거 가져가시면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은 올라오면 좀 판단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포지션을 알려드렸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도 매수 영역이다, 매도 영역이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요때는 가지고 있는 것만 대응하시자 계속 얘기 드렸고, 이젠 신규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에 맞겠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정말 그때는 조금 뭐랄까, 조금 더 여유분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좀 기다림을 갖자. 조금 만약에 좀 더 빠진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털고 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증시의 방향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차피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바뀌죠. 이게 갈 거니까 무조건 뭐 매수 이런 거 아닙니다. 계속 시장은 바뀌어요. 하루하루 바뀌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생기면 또 방향이 바뀌거나 큰 틀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슈가 생기면 또 공유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매수 포지션 영역에서 잘 지켜봤던 것이라고 생각이 단기적으로 들고 일단 종목별 보면 그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가 또 세게 반등해주죠. 반등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76,000원이 깨지면 제가 공포다 얘기 드렸어요. 시장도 76,000원이 깨지면 정말 그건 조금 심각한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상승 끝났는데 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106,000원 절대적으로 지켜줬습니다. 지켜줬고 추세로도 지켜줬고 그러니까 지켜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다시 고점 뜯고 갈지는 또 확인해야 되고 봐야겠죠. 당연히 봐야 되겠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아직 맞는 증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DBR텍 갖고 온 건데 이거 좀 다른 얘기 들으면서 갖고 온데 이거 매수 관점으로 가져온 거 아니죠. 이거 분명히 여기 박스에서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재미없는 구간을 버티다가 오늘 반등 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추세 적용을 받으면서 이 추세도 그어놨죠. 이게 하다 보니까 DBI텍도 추천드렸단 말이죠. 증시가 살아나고 괜찮으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매수하시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매도 영역이에요. 얘는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매도 영역입니다. 오히려 돌파 매매 아니면 매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가 좋고 뭐 한다고 하는데 바로 또 돌파되고 가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재미없는 구간을 펀더멘탈이 문제였고 이쁘게 조정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을 버틴 종목이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추천 중에 이것도 추천드렸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몇 개 나오긴 했죠. 이렇게 보시면 한번 추천이 제가 매번 보는 건 아니니까 매수 자리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대가 잘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이제 지금은 보유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보유해서 앞으로 크게 가느냐 아니면 단기 수익으로 잘라내느냐 아니면 원금까지 빠지더라도 버티느냐는 이제 해볼 수 있는 영역대의 매수 관점이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로봇이 또 엄청 셌죠. 유진 로봇 맨날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로봇 대장주, 로봇 세네오. 그래서 좀 로봇주는 파동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때나 보자 얘기 드렸어요. 조정이 나올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볼 수 있는 5,000원대, 5,000원 초반대, 4,700원 이렇게 열어놓고 보자 해서 이렇게 좀 그 맥점을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안 닿였죠. 안 닿였어요. 얘는 또 못 샀는데 급등을 했네. 이렇게 되면 또 좀 멀어지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하루 더 조정해줬으면 딱 맞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별로 조정이 딱 이틀 만에 강하게 그만큼 로봇이 강한 겁니다. 시장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가 너무 강력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른 것도 추천드렸고 다른 건 좀 다인 게 있더라고요. 뭐 로보 이런 거나 아니면 뭐 T-로보틱스 이런 거 몇 가지 또 얘기 드렸던 로봇주 중에 유진 로봇이 1등주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긴 했지만 다른 종목은 다인 거 있고 사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면서 또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닥에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에 산 거 아니면 이거 다 못 누리거든요. 어차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영역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바닥 영역에서 제가 로보스탄가 로보로본가 뭐 유상증자하고 시설 투자한다 빠져서 그런 거 장기 보유해서 가져가라고 방송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 누릴 수 있죠.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파동에 눌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로봇주가 앞으로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상향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무릎인지 모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맥점에 안 사면 이 흔들리는 시장에 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들어지고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가 정해놓고 제 매수가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보시면 더 윗단을 열어놨어야 되죠. 이렇게 강할지 몰랐으면 여기 윗단을 봤어야죠. 여기 윗단에서 지켜주는 걸 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5천
밑에까지 열어놓은 거죠. 여기도 이제 볼 수 있는 설정 라인인데 이걸 이제 제대로 봤다면 반등 라인 지금 좀 조금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이때부터 얘기 드렸던 건데 지금 와서 선을 잘못 그어놔가지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고 일단 인포뱅크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자율주행이죠. 얘는 그어놓은 대 비슷하게 있긴 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얘도 조금 확 한번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런 것들도 저가에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렇고, 그래서 사보고 대응해야 된다. 사가지고 무조건 장기 투자 갈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보면서 맞춤 이 평단가에 맞게끔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가능하신 분만 그 종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좀 테마성이 있는 것들은 특히 그렇다. 그래서 또 알려드리는 게 BH고, 요것도 오늘은 좀 점검입니다. 점검. 오늘은 추천 종목이라기보단 점검이고, 좀 종목 그 관심 종목은 내일이나 모레 진짜 이번 주말에 꼭 체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BH고 요때 22,500원대 추천 드렸어요. 여기 한번 담아 보시죠. 그래서 담아보고 잠깐 수익이 났는데,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대를 못 뚫은 거죠. 못 뚫고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는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점을 보시면 22,400원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만약에 22,500원이 제일 싼 가격이다 라고 샀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빠져서 못 털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회 줄 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줄 때. 그러니까 BH를 22,500원대 샀으면 오늘 다였을 때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내 평단가는 이게 갈 줄 알고 산 거고,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산 건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미 나는 비싸게 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금액을 줄 때 일단 후퇴하고 다시 맥점이나 종목을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교본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가져온 거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똑같이 대응한 게 있거든요. 오늘 DBIT로 대응했습니다. DBIT 아니라 동진쌤이 개물 똑같이 대응했어요. 그래서 샀던 거 잠깐 수익 났다 마이너스 돼가지고 원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퇴. 안 좋아서가 아니죠. 제 평단가가 싸지가 않아서 정리한 겁니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는 관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사실 반등을 해주고 있고 시장이 반등하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정말 반등하고 있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이 갑니다. 더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도 사실 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이렇게 이런 캔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저점인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급도 갑자기 좀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금액을 한번 그어보면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네요. 58,000원 정도. 58,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이거 제가 예전에 금액 한번 그어서 드렸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여기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괜찮은 금액대로 보여집니다. 담아 볼 수 있는 금액대라고 보여지고, 추가 볼 수 있는 금액대가 여기로 보여요. 48,000원 58,000원 58,000원 갭이 조금 되게 중요한 영역대가 아닌가 싶고,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분할 매수적으로 들어가겠죠. 요런 거 아직 뭐 반등도 안 나오고 빠지고 있고 하락 중이니까 요걸 좀 바닥 다져서 아니면 가져가고 싶고 좀 재미없는 구간에 사가지고 좀 진득하게 보겠다라는 분은 48,000원에서 58,000원 라인 안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지켜줄 것 같거든요. 여기 이상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만약에 들면 또 대응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관심 정보 잘 보시고. 자, 덱스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도 덱스터는 제가 그어놨죠. 이거 예전부터, 이거 최근부터 그어놨고, 금액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뭐 오긴 했었지만 반등 가나 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금액이 여기 2만원 정도에서 26,000원, 여기 밴드 여기 박스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하고 자리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 고점 대비 낙폭도 많이 빠졌고 그러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은 좀 묻어가면 또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 이게 요것만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미없는 구간을 거쳐야 이렇게 상승을 도모한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메타버스가 올해 좀 이게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게
예전에 2차전지 기억하실 겁니다. 2차전지가 한 6개월 동안 횡보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당분간 이렇게 길어지고 그 좀 기간 조정이 더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맥점인 금액대, 공포대 이렇게 한 번씩 다여줄 때는 계속 매수를 조금씩 나눠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올해 또 한 번 또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들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나 좀 금액대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 나오니까 외국인이 살짝 매수가 비춰지는데 아직 확인이 완연하게 돌려서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분봉 보면서 캐치가 가능합니다만 매수 자리를 잘 공략해 보는 건 어떨까. 이게 30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직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지만 많이 떠 있네요. 많이 급락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떠 있는데 반등 가면 또 한 번 가면 또 세게 가겠네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금액대를 또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도 아까 그거는 여기 일봉상 금액대니까 여기 일단 지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아직 반등의 기미가 없다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저가 포지션 잡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대장주였던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고, 위메이드는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일단 반등해줬고 14만원 밴드를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4만원 밴드에서 반등해줬죠. 반등해줬고 그렇다 해서 저가 포지션으로 여기 금액대랑 여기까지도 얘기 드렸나요? 여기 85,000까지? 여기 안 드리, 여기도 어제 얘기 드렸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게 박스입니다. 박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박스 레벨대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딱 간격도 맞아요. 이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트에 대한 과학적인 건데 지금 금액대가 지켜주면 지금 금액대가 14만원이 또 박스의 하단입니다. 미니 박스의 하단이고 추가로 박스가 빠져버리고 만약에 악재가 빠지고 메타버스 쪽이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85,000원이 밑에 박스 하단이 된다는 거죠. 8만원 후반? 8만원 후반일까요? 8만원, 9만원 정도? 아무튼 여기까지 박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박스 바닥이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또 저항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 빠져도 자릿대를 보면서 대응해 보시자 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공유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명확하게 방송 드리는 거예요. 딴 때 의견이 좀 흐지부지한 것 같아서. 자, 카카오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10만원이 멈춰줄 자리라고 얘기 드렸고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반등을 못 해주고 있죠. 반등 못 해주고 있어서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은 자, 이렇게 미니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미니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다 그려집니다. 카카오가 인기 종목이니까 자, 이렇게 이게 다 구간이거든요. 다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이 되는 구간대라는 거죠. 짧게 보면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 박스로 보면 딱 여기서도 지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자리 10만원 얘기 드렸죠. 그래서 10만원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 못 해주면 밑단을 8만원대까지 열어놓으시라. 86,000원까지 열어놓으시란 얘기예요. 추가로 빠지면 86,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10만원을 종가상으로 사가지고 편약가 만들어 보되 깨지면 이탈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보자고 얘기는 드렸죠. 그래서 관심 종목이 맞고 카카오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있고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금액대 메리트가 있으면 또 튀어 오른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10만원과 85,000원 여기 정도 박스가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주포의 매수 영역입니다. 주포의 영역. 그래서 이제 카카오 한 번도 방송 이때 안 드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 맞고 저는 카카오를 매수한 적은 참 옛날밖에 없어요. 잘 안 했고 카카오도 정말 맥점에서 잘 캐치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카카오가 상승 가기 전에 9만원대 여기 재미없는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2021년 맞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여기에서 이 재미없는 구간에서 카카오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때 얘기 안 드리고 지금 이제 재미없는 구간이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고, 자,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카카오가 반등 자리에서 빨리 반등해 줘야 됩니다. V자 반등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U자 반등이 나오든가, U자로 이렇게 나오든가, U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국자처럼 이게 쭉 늘어져서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여기서 만약에 10만원을 지켜는 주지만 상승을 못하고 자꾸 뭐 한다, 공매도도 지금 계속 눌려있고 하니까 상승 못하고 자꾸 지지부진한다, 그럼 그냥 밑단 열어놓아야 돼요. 밑단 열어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빠지지 말란 법이 없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대를 공략해 볼 수는 있지만 10만원에서 반등해주지 못하면 바로 밀린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0만원에서 30분 봉상 이렇게 버티고 행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기 전에 빨리 반등각이 나와서 반등해줘야 돼요. 시도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급락을 하다 보면 이격도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61선 여기 있고 120선 여기 이렇게 멀어져요. 요게 이렇게 좁혀져야 되고, 이게 다 저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항인데, 이 저항을 하나하나 뚫고 또 올라가려면 갈 길이 먼데,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저항선을 하나씩 맞아가면서 뚫어주는 호재나 뭐가 나오지 않아서 뚫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10만원 밑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서 빠졌기 때문에 멈춰 있는 정도입니다. 원래 반등도 해줘야 돼요. 요런 자리에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빠져서 벌어진 자리는 이렇게 반등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고,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이었죠. 좀 밑단 빠지면 보자 했는데 계속 보고만 있어요. 계속 보고만 있고, 야, 최근에 보니까 야,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공매도가 또 최근에 엄청 쌓이고, 이거 보시면 이제 금액, 얘도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면 수혜줄 텐데, 금리 인상 수혜줄 텐데, 자, 52,600원 여기 금액대가 이제 밑단이고 여기까지 다 와버렸어요. 이제 다 왔네요. 다 왔는데 지금 추세면, 지금 공매도 추세와 지금 매매 동향 추세면 여기도 깨지겠다 싶어요. 여기도 깨지겠는데? 깨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잡아주는 걸 봐야겠죠. 52,500원대에서 잡아줘가지고 카카오처럼 잡아줘서 뭔가 반등을, 일단 반등 자리긴 합니다. 반등 자리고 나와주는지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알 수 없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최저가로 내려가야겠죠. 공모가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 그래서 51,000원 정도 저가 52,000, 여기 금액대가 정말 여기서 시작됐던 금액, 한번 지지받고 반등했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부를 잘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윗단에서도 봤는데 이탈했죠. 이탈했으면 여기 원칙적으로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한번 보시자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저와 스타일이 같으시진 않겠지만 똑같이 보고 있고, 분할 매수 하더라도 1차, 2차 이렇게 보자 얘기 드렸죠. 그래서 1차는 조금, 2차는 많이, 그 다음에 추가 하락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못하면 2차 할 필요 없죠.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죠. 2차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기 드렸으니까 계속 한번 지속 좀 모니터 해보시고요. HFR이고 5G 장비 주고, 제가 이거 예전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야, 이거 파동상으로 한 파동이라 괜찮다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봤던 게 3만원 밑에 얘기 드렸습니다. 3만원 밑에면은 충분히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아닐까. 그래서 3만원 밑에 28,000원, 29,000원 얘기 드렸는데 여기 금액대가 좋은 자리다 했는데 여기서도 안 와서 맥점에 안 왔네요. 얘기 드렸어요. 맥점에 안 왔네요. 안 오면 안 사요 라까지 얘기 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반등 나와서 내비뒀다가 이번에 다 왔죠. 이번 공포에 다 왔죠.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은 금액들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오기 때문에 매수가가 아닌 것 같을 때는 사지 말자는 얘기죠. 내가 측정해 놓은 금액대가 아니면 매수하지 말고 다른 종목 보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신경 쓰시다 보면 이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금액이 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 급등했던 상승에 대한 조정은 가격 조정까지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추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만 문제 없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방향 문제 없고 또 장 좋아지면 무조건 다시 또 올라가겠죠. 다시 또 하나의 파동을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못해도 정고점까지 테스트라고 열리면 윗단까지 열리게 되니까
여기도 금액적 맞게끔 대응해보자. 그래서 지금 금액대를 잘 예의주시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이노와이어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여기 밑에 33,000원 밑에는, 자 33,000원이든 3만원이든 여기 밑에는, 자 여기 보시죠. 대충 이게 코로나 팬데믹 금액이 여기거든요. 그것만 놓는 거고, 여기만 보시면 자 혹여나 빠진다 그럼 대칭으로 또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칭 한 이 정도 빠지겠구나, 이렇게 대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없으셨던 분들, 지금 금액대가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세게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주포의 영역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금액도 지금 금액이 시작이죠. 시작. 주포의 영역 때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주포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무조건 이 종목 상패 안 하면 매수가 아닌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만 이 친구도 분명 이렇게 이쁜 그림 바닥권에서 나와준다.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시간이 좀 가져가시면 분명 상승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휠라홀딩스. CJ제일제당 같은 맥락이고, CJ제일제당도 추천드렸죠. 27만 5천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 정도 얘기 드렸단 말이죠. 요 정도 얘기 드려서 매수 잘했다 얘기 드렸고, 예전에 분석된 거 지우고, 현대미포조선이 72,500원 그 금액대, CJ제일제당이 37만 5천원 요 정도 금액대. 그러니까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제가 본 금액대예요. 37만 5천원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강하게 튀어 올라주죠. 여기서 바닥을 잡고 튀어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하락 추세도 끝났고, 여기가 정말 찐 바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린 거고, 여기가 깨지면 정말 그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재료도 얘기드렸다시피 재료적으로 봤을 때나 시장 흐름 봤을 때가 이 친구는 여기가 정말 바닥이었어가 아닐까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거죠. 외국인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고 있죠. 미세하게 기관 물량은 들고 있다는 거, 최근에 올라온 거 들고 있다는 거죠. 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때랑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에 의존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도 다 팔고 안 갖고 있던 외국인도 관심을 조금 갖고 있다. 이건 지속성이 필요하겠지만 기관 수급이 좀 중심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투자 팔고 막 연기금 팔고 하니까 강하게 반등 나오고 상승 막 가고 이러진 않지만, 또 흐름이 금방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모니터 해보시고, 금액대 30만 5천원, 34만원대 여기 금액대 잘 보시면 좀 직장인분들이 가져가기 좋은 종목 섹터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SK고요. SK도 24만 5천원 얘기 드렸고, 그 금액이 여기 금액이죠. 여기 금액이고, 저도 요거 똑같이 CJ제일제당처럼 여기를 바닥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 바닥 대비는 벌써 지금도 이렇게 6%가 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깨지면 여기 또 열어놔야 돼요. 다시 또 여기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털고 가나 또 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썩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장 이럴 때는 아예 매수도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상승 조금씩 가다가 이렇게 매도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급격히 들어오니까 주가가 아무래도 눌리고 못 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만 개인이 매수가 잡히지 않았으면 여기 밑으로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누가 사줘야 파니까. 근데 갑자기 개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들어오니까 주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SK도 인기가 많나 싶기도 할 정도로, 한번 또 들어오면 또 안 나가요. 손절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조금 충분히,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에이씨, 어차피 묻어간다라면 23만원까지도 또 보자. 또 빠지는가 보자. 그리고 빠지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 주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도 반등 자리, 여기도 반등 자리입니다. 반등 자리. 그래서 여기 이상 빠지면, 진짜 여기 이상 빠지는 거는, 더 뭐 진짜 여기 이상 빠지려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하단 밑단 깨져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깨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 코스피 저점이 깨져야 여기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대를 좀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금액대 여기가
금액대 여기서도 얘기 드렸죠. 여기 여기 이제 지인한테 최근에 얘기했던, 그리고 예전에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가 여기였다. 그래서 예전에 이때 샀던 분들도 평단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액대 빠른 반등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얘도 이제 시장 지수 영향을 많이 받고 지주사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가장 크죠. 시장이 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진단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고, 좀 매매 스킬, 매매 타법, 그 다음에 좀 투자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분할 매수의 관점,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때 꼭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런저런 얘기를 교육적으로도 드리고 싶고, 시장 진단 방송으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말 때 좀 보셔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신규 관심 종목도 아니면 또 섹터 아니면 또 다른 이슈 같은 거 좀 간단하게나마 주말에 꼭 한 편은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